라디오 상담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께서는 292-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관련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가을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결혼 소식 많이 들려오죠.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다가오면서 예비 신랑 신부들 신혼집, 웨딩드레스, 혼수 이런 결혼 준비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 전에 받는 건강 검진인데 결혼 전에 건강 검진은 웨딩 검진이라고 부르네요.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는 임신 준비뿐만 아니고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또 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검진입니다. 오늘 산부인과 상담은 웨딩 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292-7708, 7709, 7710, 7700번 4대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네, 오늘 산부인과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292-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웨딩 검진이라고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웨딩 검진. 주위에서 이제 결혼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일단 웨딩 검진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은 임신과 출신, 출산, 그리고 양육과 아내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들은 당연히 건강이 있어야지 유지될 수 있겠죠. 결혼 전에는 이런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가 이제 결혼 전에 소홀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혼 전에 필히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웨딩 건강 검진입니다. 줄여서 웨딩 검진이라 그러죠. 네. 이것은 미리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여서 예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한 후에 결혼이나 임신을 시도함으로써 본인의 건강도 굉장히 유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혹시나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나 또는 뭐 불임 같은 그런 임신의 어려움증이 있을 때 네. 배우자의 걱정을 또 들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웨딩 검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 단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또 최소한의 어떤 그 준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들을 받나요? 일단 웨딩 검진은 예비 신부 검진과 예비 신랑 검진이 있겠습니다. 검진 내용을 보면 두 사람 다 검진을 하긴 해야죠.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비 신부 검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임신을 하는 자궁 내막의 상태는 건강한지 등을 뭐 생각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골반 장기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이것뿐 아니라 과거의 병력이나 또는 뭐 생리통과 생리주기 같은 생리 양상 그리고 가족력 등을 확인한 뒤에 개개인에 맞는 맞춤 검사와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인 뭐 빈혈 검사나 간이나 콩팥 등의 뭐 그런 건강기능 검사, 그리고 질염이나 골반염, 성병 등의 부인과 감염 검사, 그리고 풍진 등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감염증 검사, 네. 이외에도 부인과 암이나 유방, 갑상선 검사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비 신랑 검진도 있는데요. 이것은 여성에서 말씀드린 기본 건강 검진 이외에 불임이나 성병, 전립선, 배뇨 기능 등을 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맞춤을 통해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 웨딩 검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계획 임신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계획 임신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데요. 이관열 아나운서님,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계획을 하고 임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대부분이 계획을 하고 임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7, 80% 이상이요? 한 90%? 네, 글쎄요. 네. 요즘은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한 분들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임신한 계획을 해서 아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대한산부인과 학회지에 따르면 네. 결혼한 부부의 51.4%만이
아기를 계획하고 임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일반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하시고 계획을 한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경우는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생각지 못했네요. 네. 뜻밖의 결과네요. 네, 그리고 계획 임신이란 단순히 임신 시기를 결정해서 출산 시기를 예측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기가 나오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뭐 달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너무 추울 때나 더울 때를 피하는 뭐 그런 출산 시기를 위해서 네. 계획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출산의 예정일을 잡는 것뿐만 아니고 임신 전에 미리 임신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안전하게 출산이 가능하도록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자,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292-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웨딩 검진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은요. 웨딩 검진 외에 다른 모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292-7708, 7709, 7710, 7700번 네 대 전화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웨딩 검진, 산전 검진 이런 검진들이 필수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죠, 사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 사항 정도 뭐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요새 이제 어떤 그 필수 요건의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 어떤 그 배경,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뭐 매스컴이나 뭐 연예인들도 웨딩 검진을 미리 했다 이런 뉴스가 있죠. 네. 실제로 건강 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젊은 부부들에게는 교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결혼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 산모가 많이 늘고 있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 주변에도 나이가 많으셔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많이 있죠. 예, 사실 이런 경우에 기형아라든지 조산을 일으킨다든지 뭐 저체중아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산모 입장에서는 임신성 당뇨나 또는 불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간접 경험들이 웨딩 검진이나 산전 검진을 많이 받으시게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웨딩 검진 등이 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아직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의 자궁 질환이나 생리 트러블에 대해서 상식이 매우 낮은 데다가 또 미혼 여성이 산부인과를 굉장히 꺼려하죠. 네. 예, 그래서 각종 질환으로 진행이 되거나 불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웨딩 검진은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뭐 미혼이라도 산부인과를 부담 없이 찾을 수 있게 어떤 그 호칭을 좀 변경하자 그런 여론도 요새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예, 최근에 그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70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 상담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식음 때문에 문의해드리거든요. 네네. 네. 요식음, 생긴 지 오래됐는데, 네, 그, 패드에, 네, 그게 냉이 차갖고 계속 그런 분도 있고, 좀 기침하고 달리면은, 네. 그러니까, 요식음이 심하게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문의를 했어요. 네, 혹시 다 그 잠을 주무시다가 네. 그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는 야간뇨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올해 죄송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46. 네, 자녀분은 자연분만 하셨죠? 예, 예. 예, 아기가 몇 명이십니까? 한 명이요. 아기 한 명이고요. 예. 예, 주로 요실금은 이제 그 아기를 자연분만을 많이 하신 분들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지금 전화 주신 분처럼 한 명을 낳은 경우에도 요실금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오줌에 나오는 길이 분만으로 인해서 네. 처지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패드에 냉 같은 거를 차는 거는 예. 요실금으로 인한 오줌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뭐 질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질 분비물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개 구별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기침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예. 팬티에 묻거나 패드에 묻는 가장 그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실금의 소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복합성 요실금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이것은 간단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병원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수술로 교정이 상당히 호전이 잘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요실금 수술을 하시는 주변의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웨딩 검진 얘기를 좀 더 이어가죠. 예, 다음 상담 전화 올 때까지요. 검진 후에는 그럼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건강 검진을 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견이 된 경우가 있으면 그것에 관한 증상이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뭐 간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질환의 치료가 적극 실시되게 됩니다. 뭐 철분제나 수혈을 통해서 빈혈을 교정하고 그리고 간세포에 도움이 되는 치료 약물을 통해서 뭐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성병이나 질염 등의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바로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뭐 산부인과의 정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먹는 약과 그리고 소독으로 치료가 가능하겠고요. 이 외에도 뭐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서 불임이나 성인병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비만도를 네. 체크해서 또 교육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당뇨나 혈압 등은 또 임신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태아의 기형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예방 백신의 접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예방 백신에 대한 접종에 대한 교육과 설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7710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시죠? 딸이 지금 30살이거든요. 네, 결혼한 지는 2년 됐고요. 2년이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얘기하기를 다남성 난소 증후군이라는데 네, 이것이 그 치료가 되는지 어떻게 아기가 안 생겨서 네. 그 다니다가 지금 늘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병원에는 안 다니고 지금 있거든요. 네, 따님이 혹시 생리가 아주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나오시는 분인가요? 아, 그렇지를 않답니다. 네, 혹시 체중이 어떻게 살이 좀 많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표준 체형이 되시는 분인가요? 그 표준 체액이거든요. 약간 좀 마른 형으로. 네, 일단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종의 성인병과 같은 그런 체질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의 양이 많아지므로 이렇게 난소에서 배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란 장애로 인해서 임신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배란이 잘 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뭐 늦더라도 한 40일 이내에 생리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난소의 기능이 여성 호르몬의 과잉이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배란을 장애가 오는 거고요. 네. 이러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서요. 뭐 비만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식습관도 중요하고요. 운동을 병행하면서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혼자서 끙끙 앓으시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찾아서 배란 유도를 통한 임신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전에 예방접종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되죠?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네, 풍지는 뭐 누구나 아시고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풍지 예방접종을 맞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뭐 수두 백신이라든지 홍역 볼거리 백신 이런 것들은 임신 초기에 병에 걸리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우리나라에는 특히 젊은 분들 20대 30대에 많은 A형 간염이 상당히 또 유행하고 있고요. 또 B형 간염은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간염에 대한 백신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방접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 경부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개개인과 상담을 통해서 네. 이렇게 적절하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되는데 100일에가 갑자기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100일의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과 설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검진을 언제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요? 보통 이제 결혼하시기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이 그 병이 발견이 되면 충분히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예방접종을 진행할 때 말씀드린 대로 풍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기간 또 우리가 그 피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시간 또 이런 치료에 대한 시간을 감안하면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전에 웨딩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특히 그 백신 접종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웨딩 검진은 결혼 전에 시간을 넉넉히 잡고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검진에 총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소요 시간이요? 예, 기계인의 맞춤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검진들을 위주로 하면 실제로 시간이 뭐 한 20분 이내에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혼을 계획하시거나 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하셔서 결혼 날짜를 잡기 전에 미리 스스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서 네. 상대에게 보여줌으로써 건강한 결혼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뭐 드라마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평소에 받는 건강검진, 뭐 그런 개념으로 좀 편안하게 좀 다가가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이 또 이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가장 현명한, 네, 그런 또 습관으로, 어떤 그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